이 음악 참 정겹지 않습니까? 예, 조선야사실록이라는 거죠. 오늘의 조선야사실록은요, 예전에 한명회 그는 누구인가 인물 탐구 한번 한 적 있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 또 인물 탐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이나 영화, 관상이나 뭐 공주의 남자, 이건 드라마죠. 그리고 뭐 기타 영화나 뭐 다른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조선의 충신에 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이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한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호랑이상을 한 남자, 김종서죠. 김종서. 오늘은 김종서라는 사람을 알아볼 겁니다. 과연 김종서는 누구이기에 왕인 문종이 같은 왕족도 아니면서 아들을 부탁할 정도였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김종서는 조선시대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탐구. 김종서. 자, 우리가 영화 관상을 봐서 알잖아. 그쵸? 영화 관상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리의 상이랑 호랑이 상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극중 안에서. 그죠? 뭐, 이리의 상은 뭐 배신을 하는 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정재저 수양대군이고, 호랑이 상이 이제 김종서 되겠습니다. 김종서 하면 우리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뭐 자세하긴 몰라도 뭐 육진개척을 한 장군이다. 요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과거 제도를 보면요. 문과가 있고요. 무과가 있어요. 조정에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뭐 군대, 뭐 병력 이쪽에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나뉘는데, 김종서가 이제 뭐 육진개척한 장군이다. 그래서 뭐 무관 출신이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원래는 문관 출신이에요. 이순신이랑 마찬가지예요. 문관 출신이고, 근데 상당히 똑똑했어. 어릴 때 16살의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죠. 근데 우리가 천재라는 이미지를 잘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김종서 장군이라는 호칭 때문에, 싸움터에 나가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 뭐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어릴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어때? 중3짜리 애가 나라에서 치르는 국가 최고고시를 통과하고 나랏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조선시대의 천재를 뽑아라 라고 하면은 김종서라는 사람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김종서는 태종 5년에 관직에 오릅니다. 그리고 뭐 문과 관직을 역임하면서 아주 다방면의 재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 중 하나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육진개척이죠. 육진개척을 우리가 다 들어봤어. 뭐 중학교 국사 시간 뭐 이럴 때, 그죠? 우리가 알기는 알아, 육진개척. 근데 이게 뭐를 어떻게 했고 뭐 이걸 설명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까먹었잖아, 그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 얘기가 좀 긴 부분이긴 한데, 길게 하면은 오늘 다 얘기하기도 힘들고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거든요. 뭐 여기서 다 얘기해봐야 암기하라는 것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이죠? 여기 까만 동그라미 부분 6개 네모점 찍혀있지? 여기가 육진이에요. 여기를 김종서가 개척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빨간 부분은 이제 사군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세종 때 개척한 땅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둘 다 뭐 북한 땅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뭐 김종서가 이 육진을 개척하면서 한반도의 어떤 영토 전체를 완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기에 둘 다 했던 건데 왜 그랬냐는 거지. 세종대왕의 가장 큰 개척 사업 중 하나가 이제 북방 영토 확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개척이지만 상대방, 이미 여기서 살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 침략이게 되겠지, 그지? 세종이라는 사람이, 이런 성군께서, 그죠?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고 무작정 정벌을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926년에 무슨 일이 있었게요?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지역의 일부가 조선이 건국될 때까지 야인들 땅이 돼버려요. 오랑캐 땅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야인 놈들은 있잖아, 야만족이야. 뭐 배운 것도 없어. 그러니 뭐 기술 개발을 하나, 뭐 농사를 지을 줄 아나, 이런 애들이 뭐 지네들도 나라 한번 이렇게 꾸려보겠다고 버티고는 있는데 막상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먹고 살려면은 가까이 보이는 조선 사람들에게 삥을 뜯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자꾸 침략하니까 백성 죽이고 뭐 물건 수탈해 가고 이러니까 세종이 이 오랑캐 놈들이 영 신경이 쓰인단 말이지. 자, 왜군이, 일본이 언제 쳐들어올지가 모르는 데다가 호시탐탐 놀이지 얘네들은.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북쪽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미치겠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 가엾고 딱한 자루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됐던 거예요. 어차피 예전부터 이 지역이 우리 땅이기도 했고 뭐 명분도 충분하다, 우리가 공격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참에
북쪽 지역을 접수하자라는 생각에 사군 육진을 개척하기로 했던 거죠. 그 아까 봤던 그 빨간색 부분은요, 이 부분은 까만색은 이제 김종서가 한 일이고, 빨간 부분은 그 최윤덕 장군이 한 15,000명 정도를 끌고 가서 여기를 이제 정벌했다고 합니다. 빨간색 지역이에요. 한국사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부분이죠. 이때 정벌로 현재 한반도 영토가 거의 비슷하게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육진 개척을 김종서가 하게 됐다는 거죠. 세종이 여기에 보냅니다. 여기가 이제 함경도였거든요. 아까 그 지역이 옛날 이름은 함길도 관찰사라는 직책으로 거길 가요. 도 관찰사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도지사급 정도 되는 자리였어요. 거기에 이제 간 거야, 김종서가. 여진족들과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장군도 아니고 그냥 도지사를 보내면은 뭐 죽으라는 거야? 여기 위험한 지역인데 싶었지만 세종이 괜히 세종이겠냐고요. 미리 여진족의 정세를 읽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래서 이제 김종서를 보냈던 거죠. 당시 여진족의 정세는 어땠냐면요, 여진족은 이제 여러 개의 부족이 하나로 모인 집단이에요. 근데 서로 내분을 겪고 있어요. 뭐 어느 부족은 뭐 이렇게 하자, 어느 부족은 저렇게 하자, 어느 부족은 싸우지 말고 돌아가자, 의견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던 거지. 하나로 통합할 사람이 없던 거야. 세종대왕이 이런 여진족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여진족을 정벌하려면은 싸움을 잘하는 장군보다는 머리가 좋아서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해서 터트릴 줄 아는 이런 영리한 사람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찾다 보니까 김종서가 딱이었던 거지. 뭐 비유를 하자면은 팽팽하게 고무줄이 당겨지고 있어. 여진족이지. 팽팽하게 고무줄이 당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살짝 칼집만 톡 내면 이게 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선의 김종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뭐 천재끼리는 근데 통했나봐. 세종도 천재니까, 그죠? 김종서가 세종대왕의 생각을 읽습니다. 아, 왕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진족의 내분을 알아채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북방개혁을 시작합니다. 여진족은 애초에 김종서랑은 게임이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어디 김종서를 들이대 오랑캐가 안 되지. 아무튼 결국 뭐 김종서는 이렇게 여진족 몰아내고 조선의 땅을 넓힌 뒤에 여기에서 뭐 이게 끝이 아니야. 전쟁에서 이긴 것만 끝이 아니고 조선의 백성 일부를요 이 지역에 이주시키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땅도 개간하고 영토를 완전 자리 잡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기관도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정 능력도 좋았던 사람인 거죠. 아주 내 다방면에서 팔방미인. 김종서 짱짱맨. 자, 요 책 뭐게요? 요 맞춰보자. 이 책 뭘까? 뭐라고 써있네. 한문이네. 뭐 고 뭐라고 써있죠? 가운데 역사 사 보이고, 그지? 자, 뭘까? 자, 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김종서가 주도하면서 이제 편찬했던 역사책인데요.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세종대왕 다음에 누구예요? 문종이죠. 문종에게 어느 날 건의사항을 하나 올려요. 김종서가. 전하, 소인 고려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기를 아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자, 왜 그랬냐는 거죠. 이전에도요 고려 역사가 쓰여져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냥 뭐 날씨는 날씨끼리 따로 적어야 되고, 고려의 날씨, 그리고 뭐 고려의 문화는 문화별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야 된단 말이야. 정치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막 뒤섞어서는 아무 데나 막 써놓은 거야. 뭐 왕들 얘기 나오다가 다음 페이지 넘기면 바로 백성들 뭐 술 먹는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정리가 안 돼. 한 군데 다 때려 쓴 거야. 이러다 보니까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려 역사를 연구할 수가 없었어. 뭐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려도 뭐 개판으로 섞여 있으니까 내용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요 문제가 고려 역사책에는 당시에 고려 왕들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신하들, 백성들 얘기만 있었던 거지.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고려에서 이제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왕의 이야기를 누가 해? 어디다 함부로 적어 죽으려고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선은 그게 가능했던 아주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를 하는 기록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쓴단 말이야, 조선시대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 왕들의 역사까지 정리를 하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김종서가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이건 이제 김종서가 주도했어요. 김종서가 쓴 건 아니고 이미 있던 자료들을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분야별로 나누고 뭐 내용 추가하고 팩트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주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편찬한 책이 이거예요. 고려 사절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종서는 군인이기도 하고 그죠? 학자이기도 했어요. 책을 썼으니까 그지? 자, 군인이 학문을 연구하고 뭐 학자가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뭐 육진개척도 하고 고려사전료를 편찬하는 아주 다방면의 공을 세우면서 태종 때부터 세종, 문종까지 거치면서 김종서는 좌의정까지 올라가게 돼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자, 근데 결국 정치 싸움에 밀려서 죽습니다. 김종서는요. 우리 영화에서 잘 알고 있죠. 세종의 장남인 문종이요. 30년간 세자로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위를 물려받고 2년 만에 죽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안타깝잖아. 그러자 문종이 죽기 전에 자신의 동생인 수양대군을 의식합니다. 관상가 양반을 의식해가지고 김종서와 자기 쪽 사람들에게 문종이 영의정 좌의정을 두고 이제 유언을 남겨요. 유언의 내용은 이거야. 자신의 아들인 단종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 수양대군이 뻘짓거리를 할 느낌이 드니까 이걸 잘 막아달라라는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종은 죽었지. 자, 그리고 단종이 새 왕이 됐었죠. 단종을 새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조정리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상대로 수양대군이 자기 세력을 불려가면서 자기도 왕 한번 해보겠다라면서 입맛을 막 쩝쩝 다시기 시작했어요. 김종서도 수양대군의 이러한 행동을 이미 감지했고 대비를 하려고는 했었어. 근데 생각보다 수양대군이 일을 빨리 저지른 거야. 타이밍 러시를 했던 거죠. 왜? 한명회라는 똑똑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수양대군도 이제 반란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첫 타겟이 눈의 가시 같았던, 자기가 왕이 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강하게 막고 있었던 김종서를 죽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타겟이었어요. 수양대군은요 10월 10일 제가 군대에 입대하던 날 부하들과 함께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러자 70살이 된 김종서는 자기 큰 아들과 함께 대문 밖으로 나와서 수양대군을 맞아줬어요. 자, 이때 수양대군이 아들이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자신이 직접 김종서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비켜달라 해서 뭐 아예 자리를 뜬 건 아니고 약간 요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요 정도 이렇게 좀 비켜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하를 시켜서 편지를 하나 달라. 김종서에게 줄 편지다. 편지를 내밀었어 수양이. 그러니까 김종서가 편지 받았죠. 그 순간 철퇴를 꺼내서 수양대군 부하가 김종서의 머리를 이렇게 후려칩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김종서가 그 자리에서 철퇴 맞고 바로 즉사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까지 칼에 찔려가지고 부자가 한자리에서 대문 밖에서, 집 밖에서 죽었죠. 반수양대군을 이끌던 이제 김종서와 이제 그 김종서 라인,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얘가 수양이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빨리 준비를 이 사이에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수양은 그 뒤에 바로 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단종에게 달려가서 단종을 위협하면서 김종서가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동생인 지동생 안평대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반역죄를 김종서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것이 수양대군이 일으켰던 계유정난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 일로 김종서 가문이요 멸문지화를 당해요. 관련된 가족들, 뭐 친척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수양대군은 단종을 제치고 왕위를 찬탈해버리죠. 왕이 됐어요. 자, 수양대군이 왕이 됐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세조실록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정재가 한 게 아니고 수양대군이 세조실록을 작성하면서 그 세조실록 안에 김종서를요 역적으로 기록해버려요. 역적으로 기록해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세조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사실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왕권을 뺏어서 그치, 찬탈해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격지심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종서를 역적으로만 몰아버려야 자신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세조실록을 편찬하면서 그 안에 김종서를 역적으로 이제 써버린 겁니다. 역적으로 이름이 기록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 역적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 안 돼. 김종서라는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거야. 어디 불경스럽게 역적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이래서 이제 뭐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김종서가 역적으로 억울하게 몰리면서 역사에 지워질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어때? 김종서가 아무리 역적으로 기록돼 있어도 생전에 했었던, 그죠?
업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왕이 여러 번 바뀌고 몇백 년 흘러가지고 선조 때 이야기예요. 선조 16년에 이제 율곡이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김종서는 탄핵을 받았지만 자기 의견을 관철하여 육진을 개척했다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린 적도 있고요. 인조는 청과 전쟁이 막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김종서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혼자 군대 끌고 와서 몰아내고 땅을 창건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 땅을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땅을 개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더 쉽지 않을까? 김종서가 했던 일에 비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김종서가 실제로 정말 역적이었으면 이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또 금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거죠. 김종서는 충신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김종서가 계속 역적이 아닌 역적으로만 기록되고 있다가 300년이나 지난 영조 때에 들어서야 김종서를 복권시켜요. 과거사 정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당시 단종을 위해 죽었던 사육신들과 함께 조선 최고의 충신으로 다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적의 그 오명을 이제 씻어버린 게 되는 거죠. 봐봐! 역사는 있잖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들은. 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교훈이 있는 거예요. 봐봐.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랑 위안부 문제 그 협상 그 문제로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어. 최근에. 그죠? 일본도 사실 지네가 잘못한 거 알아. 얘네들 안다고. 그래서 창피한 과거를 빨리 수습하고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기를 바래요. 얘들도. 그러면 사실 사과를 하면 되잖아. 안 하잖아. 근데 안 한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가 또 여기에 협의를 해준다? 돈 얼마 받고 떨어지겠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과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역대 정부가 들어선 뒤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동시에 위안부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래 봤자야. 왜? 나라에서 아무리 위안부 문제 숨기려고 지우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이랑 나도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위안부 문제 잘못됐다. 일본 사과해야 된다. 알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이 문제를 덮어두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을 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김종서처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주제가. 그죠? 그런 겁니다. 잘 만들었네. 언젠가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위안부라는 것도 빨리 어차피 해결해야 됐고 어차피 질질 끌어질 거 일본이 사과 빨리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선 야사실록은요. 자, 김종서였죠. 문무를 겸비한 조선의 숨은 천재, 알아보면 천재였던 사람 김종서의 이야기였습니다.